예, 수학과 강사 한승우입니다. 네, 이번 문제 이제 고3 기하 벡터 단원이고요. 이제 벡터와 관련된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이거는, 좀 문제 해석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문제 해석이 어렵고, 과연 뭘 뜻하는 건지 좀 애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문제 해석을 하고 그래프로만 좀 잘 나타내면 좀 한 3등급 학생들까지도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제 애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등급이 나뉘는 그런 기준이 뭐냐면, 문제를 봤을 때 그걸 해결을 하느냐 못 하느냐. 어차피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들어가서 그 정확하게 풀고 있는데 끝까지 못 푸는 애들은 과연 5등급 될 거고, 만약에 문제를 해결을 들어가서 제대로 푸는 애들보다 3등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3등급과 2등급, 1등급의 차이는, 자, 이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해서 과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꿀 수 있냐,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 문제 해석을 해서 그것도 이제 적용시켜 나가면 실제로 문제가 푸는데 그게 크게 어렵진 않지만, 이제 문제를 들어가는데, 접근에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이런 그 삼각비가, 그러니까 각도가 주어졌죠. 각도가 주어졌으니까 어쨌든 삼각비와 관련된 개념이 한번 결합됐고, 이제 벡터가 들어가니까 이제 기하 벡터에서 벡터 파트가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시그마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세 가지의 유형이 섞인 문제로서 이 문제들을 접근할 때 굉장히 난이도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4점짜리 수학 기출문제들 얘기할 때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문제의 난이도보다도 기본적으로 개념 유형들이 2개 이상 섞이면 무조건 4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4점짜리 되게 쉬운 문제가 있고, 3점짜리 중에도 난이도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유형이 섞이지 않고 하나의 유형에서 정확하게 내면은 3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뭐 항상 문제 풀 때도 이제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나 나왔을 때 그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4점짜리 문제고, 그래서 모의고사 풀 때는 그래서 꼭 4점짜리 어려운 게 아니니까 좀 잘 풀려 노력을 해봐라. 좀 해석만 잘하면 풀리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3이고요. 기하 벡터입니다. 기하 벡터. 제가 어제 특강을 하면서 이렇게 목이 안 좋아서 좀 지르다 보니까 지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3등급 대상 학생으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좀 3등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등급이면 충분히 문제를 해석만 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석하는 것도 좀 잡아주면 3등급도 풀 수 있는 형태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별로 문제는 아니다,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2등급 이상은. 네, 그래서 한번 개념을 이제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자, 이런 거죠. 벡터의 상등입니다. 두 벡터가 같은 벡터다라는 것들은 현재 이 AB 벡터가 있고요. 그리고 CD 벡터가 있습니다. 이 두 벡터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창호 선생님? 크기와 방향이. 네, 크기와 방향이 같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면 평행이동하면 겹쳐질 수 있는 벡터들은 같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평행이동시키면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AB 벡터는 뭐다? CD 벡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 함수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 뭐 큰 개념은 없고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AI다, 세타다.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될까요? 장원 선생님? A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요 길이는 뭐가 되죠? AI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예. 저 형태를 보면 지금 현재 6개의 양수 A1, A2, A3에서 A6까지 있는데, 그 각각의 그 값들이 뭐냐면 각각의 벡터의 크기죠. 저 벡터의 크기인데, 그 벡터의 크기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OAI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i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OA1은 X축과 이루는 각이 몇 도다?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3분의 파이 선을 이렇게 거보고요. 이렇게 거봤을 때 OAI는 어디 있냐면 한 이 선 위에 아무데나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A1이. 그래서 OAI는 요 벡터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OA2는 뭐냐면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i가 2니까. 그러면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여기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임의점 A2가 이렇게 있겠죠.
OA3는 마찬가지로 여기 요 축이 있겠죠. 파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A3가 있고요. 뭐 A4 이런 식으로 A5 그리고 A6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해석이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원점을 P0라고 했을 때 보면 P0랑 P6이 같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이동하다 P6이 저기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OAI가 PI1 빼기 PI입니다. 요 해석만 좀 잘하면 문제가 풀리는데 아까 말했던 벡터의 상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P0가 여기 있고요. P1은 지금 A1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OA1하고 P0, P1이 같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OA2랑 P1, P2 같아야 되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얘를 이쪽으로 평행이동 시켜야겠죠.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OA3랑 P2, P3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P3가 어디냐면 이렇게 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P4가 어디 있게 되냐면 이거랑 또 평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 다음 P5가 여기 있잖아요. AR5가. 그러니까 P5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있어야겠죠. 근데 중요한 게 P6는 어떻게 됩니까? 요걸 평행이동 시키니까 일로 가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P0랑 P6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가겠죠. 결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한 바퀴 돌아서 어떻게 되냐? 원상태로 돌아야 되겠죠. 한 바퀴 돌아서 원상태로 된다. 이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벡터의 합이 뭐가 되면 0이 돼야겠죠. 그죠? 벡터의 합들이 0이 되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어차피 X축으로 간 만큼 다시 X축 돌아야 되고 Y축 올라간 만큼 다시 Y축 내려와야겠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각각의 벡터들의 성분들을 X 성분과 Y 성분을 분해했을 때 X 성분들의 합이 뭐가 돼야 될까요? 0이 돼야겠죠. Y 성분들의 합이 0이 돼야겠죠. 그러면 아까 봤던 삼각비를 가지고 표현해보면 이게 A1입니다. 이게 A2고 A3, A4, A5, A6면 그 A1의 벡터의 OA1 벡터의 X 성분은 A1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OA2 벡터의 코사인 성분은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A3 코사인 3분의 3파이, 파이. A4 코사인 3분의 4파이. 그리고 A5 코사인 3분의 5파이. 그리고 A6 코사인 3분의 6파이, 2파이. 요게 0이 돼야 되고요. 자, Y 성분 A1 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A2 사인 3분의 2파이 더하기 A3 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3파이, A4 사인 3분의 4파이 더하기 A5 사인 3분의 5파이 더하기 A6 사인 2파이 이것도 0이 된다. 이 두 가지 풀면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이게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는 0,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2분의 1이죠. 그리고 얘는 1. 그래서 이게 0이고요. 밑에 보면 얘가 2분의 루트 3. 얘가 2분의 루트 3. 얘가 0.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다 개수 날릴게요. 이렇게 날려버리고 보면 여기서 A1 빼기 A4 더하기 A2 빼기 A5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0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A1 빼기 A4가 1이죠. 그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A2 빼기 A5가 마이너스 1이므로 우리가 A5를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A2 더하기 1로 놓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얘랑 얘를 빼는데 얘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빼는데 얼마나 했죠? 1이겠죠. 또 2분의 1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3 플러스 A6이 0이다. 그래서 식이나 뭐가 나오냐면 A6이 A3 빼기 1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요거 식에서 보니까 A1은 A4 더하기 1이 나오겠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A3를 정리해야 됩니다. A3를 정리하면 A3를 정리하게 되면 A3는 A6 더하기 1입니다.
되겠죠? 정리되면 요 세 개를 알기 때문에 자, 저 맨 마지막식 시그마식에다 이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시그마식이 K는 1부터 6까지 AK인데 이걸 쭉 나열해보면 A1, A2, A3, A4, A5, A6인데 이게 2죠. 6입니다. 6인데 A1 대신에 A4 플러스 1, A3 대신에 A6 플러스 1, A5 대신에 A2 플러스 1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2배씩 나오네요. 그죠? A2도 2개, A4도 2개, A6도 2개가 나옵니다. 더하기 3이 6이다. 이렇게 되겠죠. 식이. 그렇죠? 그렇다면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6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